본인이 분명히 일을 가는데도 아니요 저는 안 가는데요, 잘 모른다는 거죠. 치과에 가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쿠팡이나 뭐 이런 인터넷에서 이갈이 장치를 맞추시는 분들,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요 주제인데요, 보톡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찐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해 볼 주제는 이갈입니다. 이갈이 하면은 어느 병원 가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갈이를 하면 치과에 가셔야 됩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치아를 가는 거기 때문에 치아에 굉장히 안 좋고 당연히 치과에 가야지만 정확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에 가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잘 모르시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이갈이를 없애려고 장치를 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치과에서 맞추셔야 됩니다. 쿠팡이나 뭐 이런 인터넷에서 이갈이 장치를 맞추시는 분들, 기성품을 사시거나 뭐 뜨겁게 녹여가지고 본인 치아에 맞게 만들어서 마우스피스처럼 끼고 계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는 오히려 치아와 턱을 망치는 길입니다. 간혹가다 한의원에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한의원에서는 전문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갈이를 고치시려면 꼭 치과에 오셔야 됩니다. 그럼 치과에서 어떻게 치료를 하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갈이가 왜 안 좋은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갈이는 당연히 치아에 안 좋습니다. 이갈이만큼이나 안 좋은 게 뭐냐면 이를 좀 꽉 무는 습관이거든요. 이갈이는 전체 인구의 뭐 연구마다 다르지만 6에서 12% 정도가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이를 꽉 무는 습관은 그거보다 많다고 해요. 한 20% 정도가 이를 꽉 무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치아에 안 좋은 힘을 가해지게 하는 건데요. 사실은 치아에만 안 좋은 힘을 가하는 게 아니라 이 턱관절에도 안 좋은 힘을 가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뭐 턱에서 딱딱 소리가 난다거나 입을 크게 잘 못 벌리시는 분들, 입을 오래 못 벌리시는 분들, 또 턱 주변이 좀 뻐근하다거나 뭔가를 씹을 때 귀 앞이 아프다거나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턱관절과 관련된 이제 질환입니다. 이 턱관절도 마찬가지로 치과에서 봅니다. 턱관절 안 좋다고 정형외과 한의원 가셔야 되는 게 아니고, 턱관절은 누가 뭐래도 치과에서 가장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과입니다. 이제 이갈이, 이 약물기, 굉장히 조금 파괴적인 질환입니다. 치아를 잃는 원인 중에 하나가 충치라든지 잇몸병,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한국인들이 이 치아 갈림이나 치아 깨짐 때문에 굉장히 치아를 많이 뽑습니다. 그리고 갈림이 심해지면 이것이 어느 순간에는 잇몸병도 더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굉장히 예전부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양치질만 잘할 게 아니라, 스케일링만 잘할 게 아니라 이갈이나 이 꽉물기도 챙기셔야 된다, 질긴 거 드시지 마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아직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치아를 딱 보면은 이분은 좀 치아를 가는 것 같다, 이분은 좀 근육이 굉장히 좀 단단하시고 뭔가 치아가 힘들 것 같다, 턱관절이 힘들 것 같다 라는 게 보여서 환자분께 여쭤보면 아니요 저는 안 가는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본인이 분명히 일을 가는데도, 일을 꽉 무는데도 본인이 그렇게 한다는 거를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 모른다는 거죠. 왜냐면은 모르는 이유는 무의식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치아가 깨져서 오시거나 다 갈려서 오셔서 그제서야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사실 많이 늦습니다. 그래서 또 본인이 이갈이를 하는지 이 약물기를 하는지 자가진단하는 방법도 좀 아셔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중에 하나라도 있다면 본인이 이를 갈거나 이를 꽉 무는 그런 습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턱 주변이 뻐근하거나 턱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관자놀이 주변에 조금 두통이 많이 생긴다, 이것도 사실 이갈이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낮에도 무의식적으로 이를 꽉 물고 있거나 치아를 좀 비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한번 보셔야 하고요. 다음으로는 본인의 혀 옆면이나 볼 안쪽을 보는 겁니다. 흰색 파도 모양의 선이 가 있다면 그것도 이갈이 하거나 이를 꽉 무시는
그런 습관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치아가 전반적으로 시린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치아 시림은 치아가 좀 깨지거나 닳았을 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갈이나 이 약물기가 원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치아를 봤을 때 치아 씹는 면을 보시면 가운데 노란색 속살이 드러나 있거나 치아 옆면을 봤을 때 패여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가장 확실한 거는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걸 듣는 겁니다. 뭐 가족이나 배우자가 이를 왜 이렇게 가냐, 아니 뭐 이렇게 뽀드득뽀드득 소리를 내냐 이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면 그분들은 확실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자가진단법을 꼭 체크하셔서 이를 갈거나 이를 꽉 무는 것 같다면 꼭 치과에 가셔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치료법을 꼭 문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치료를 어떻게 할까요? 많이 좀 알고 계신 방법 중에 하나가 마우스피스, 나이트 가드, 입안에다가 뭐 장치를 끼워서 치아가 가는 거를 막으면 된다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이 방법들은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치아가 갈리는 거를 물리적으로 아예 차단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치아 자체에 가해지는 힘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장치들도 잘못 사용하면은 오히려 치아나 턱 관절에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치아만 보호해서는 안 되고 이 턱 관절도 같이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교합 상태나 턱의 움직임에 최적화된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맞춤형 장치를 맞추셔야지만 되고, 그런 장치를 맞출 수 있는 곳은 치과밖에 없습니다. 치과에서 본인의 교합에 맞춰서 그런 장치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한의원이나 정형외과에서 맞추시거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에서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거는 저는 정말 추천드리지 않고 차라리 안 하는 이만 못한 치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장치도 사실은 입안에 끼우고 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실 가능성도 있고, 또 떨어뜨렸을 때 깨질 수 있는 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잠을 오히려 잘 못 자게 되는, 입안에 뭐가 있다 보니까 그런 또 부작용, 단점이 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되게 추천을 해드려도 망설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보다 좀 더 효과적이고 간단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요 주제인데요. 흔히 이제 미용 목적으로 맞으시는 보톡스입니다. 보통 보톡스라고 하면은 이제 미용 목적으로 턱을 갸름하게 한다거나 주름을 개선하고 싶어서 이렇게 맞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보톡스를 이갈이나 이 꽉 무는 그런 증상에 활용하면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톡스는 그냥 맞고 나면 끝이기 때문에 입안에 장치를 끼울 필요도 없고, 그래서 한번 맞고 나면 효과가 쭉 몇 달 정도 가기 때문에 불편한 게 거의 없고 부작용도 사실은 거의 없는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보톡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톨리늄 톡신이라고 하는 실제 이제 독소 성분을 잘 활용을 하는 약물인데요. 이제 근육을 수축하게 하는 그런 신경을 마비시켜서 근육이 힘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갈이 치료를 할 때는 이 이갈이에 가장 관련이 되어 있는 큰 근육 이 보톡스를 놓음으로써 근육의 힘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그걸로 인해서 이를 갈지 못하게 하거나 갈더라도 평상시에 가는 힘의 거의 이제 절반에 가까운 힘으로 줄이게 하는 그런 원리로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보톡스를 놓을까요? 바로 이제 사각턱을 만드는 교근과 우리 관자놀이, 우리 이를 꽉 물 때 튀어나오는 관자놀이 옆에 측두근입니다. 이 두 근육이 이를 꽉 물거나 이를 갈 때 거의 99%의 작용을 하는 두 근육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두 근육에 같이 맞으셔야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간혹 이제 보톡스에 대해서 알고 계셔서 이갈이가 있어서 치료를 하고자 성형외과나 피부과에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성형외과 피부과에서는 미용 목적으로 많이 놓으시기 때문에 측두근에는 많이 안 놓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근, 사각턱 근육인 교근에만 놓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교근에만 맞아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교근을 쓰지 못하게 돼서 측두근이 보상적으로 힘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관자놀이 쪽에 근육이 커지면서 두통이 심해지거나 이갈이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갈이를 치료하기 위한 보톡스는 반드시 이제 교근과 측두근을 같이 맞는 걸 추천드립니다.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맞는 보톡스랑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에 대한 대답만
조금 해드리면, 보통 이제 미용 목적으로 맞는 보톡스보다는 용량을 조금 더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저희는 이제 힘을 줄이는 게 목적이지 미용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제일 안전하고 힘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고, 그리고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근육들을 찾아서 섬세하게 놓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치과에서 맞으실 때는 이 턱관절에 대한 좀 전문적이고 꼼꼼한 진단과 상담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턱의 상태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 점이 저는 가장 치과에서 맞으셨을 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미용 목적으로만 생각하시고 뭐 젊은 사람들이나 여자분들만 맞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저는 제 아버지께도 이 보톡스를 놔드렸거든요. 아버지는 일을 가신다기보다 일을 갑자기 본인도 모르게 입을 탁 다물어 버리는 그런 이제 증상이 있으셨어요. 그런 경우에도 이 보톡스가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갈이나 이를 악무는 습관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돼서 생기는 그런 증상들에는 보톡스가 대부분 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이 있다면 꼭 지나치지 마시고 치과에 가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보톡스의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사실 보톡스는 거의 부작용이 없는 약물입니다. 잘만 사용하면요. 하지만 이제 근육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보톡스 효과가 조금 커지는 기간에는 뭐 말하기나 씹기가 조금 불편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지고 사라지는 부작용이고요. 또 간혹 보톡스의 성분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근육이 오히려 더 아프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1, 2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숙련된 치과 의사에게 맞으셔야지만 된다. 간혹 이제 보톡스를 잘못 맞게 되면 혈관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눈 근육으로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눈이 안 감기거나 표정근으로 들어가면 표정이 잘 안 지워진다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보톡스를 전문으로 하는 치과인지 보시고 가시는 거를 또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갈이와 이 약물기 습관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이것이 왜 안 좋은지, 그리고 자가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충치보다도 5, 60대가 되면 더 위험한 게 이런 이갈이, 이 약물기 습관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 지나치지 마시고 꼭 보톡스나 턱관절 관련된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를 간곡하게 추천드립니다. 제발 좀 이상한 치료 안 하시고 전문적인 치과에 가셔서 하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치과의사 찐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